안녕하세요. 베라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경 씨하고 제가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저희 지금 베나TV가 후원금을 통해서 이제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끝까지 많이 봐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앉았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보셔야 그게 이제 광고료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후원금이 이제 나중에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광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더라도 광고 좀 많이 봐주세요. 네. 왜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떨면서 하는 건데 할 건 다 아는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아니 이게 항상 공지를 볼 때 우리 보경 씨가 좀 얼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있어도 얼어 있네요. 하여튼 네. 뭐 좋습니다. 저는 뭐 따거 할 말은 없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퍼날르기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이 옛날 그 동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 뭐 여러 가지 SNS들이 뜹니다. 뭐 그게 어디가 됐든 퍼날르기를 많이 해주시면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게 저희 프로그램 모르는 시청자분들에게도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유하기, 퍼나르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많이 필요하대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원래 사실 저희가 사실 요즘에 딱히 지키지는 않는데요. 원래는 1부에서 한국까지 들어오는 게 원래 저희의 나름 지키고 있는 룰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박살이 났는데 오늘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차마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많고 그 얘기를 하나하나가 굉장히 대표님과 저희가 또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그 새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일단 끝났었습니다. 1부에서는. 근데 또 2부에 저희가 2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2부에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시고 한국에 들어왔는지를 또 세세하게 들어보면 되니까 여러분 지켜봐 주시면 끝까지 네. 네, 대표님. 그래서 이제 수용소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잘 살려고 노력하시고 아까 대학교도 가려고 노력하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쩌다가 탈북을 결심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수용소 나와가지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딱 두 분 있었는데 한 분은 저희 어머니였고 한 분은 이제 저희 어릴 때 그 대덕문 소학교의 담임 선생님, 그게 이제 이봉년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저를 되게 이뻐했어요 어릴 때.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분의 결혼식 때 그 맥주 같은 거 엄청나게 지원해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좋게 나가시다가 또 물질적인 걸로 이렇게. 그건 이제 선의로 사실은 이제 지원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선생님이 저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사실은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 만나고 난 다음에 평양에 있던 제 학교에 가봤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녔던 학교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계실까 하고 딱 갔는데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기억도 하고 근데 계시고요. 이분이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근데 제가 학교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 찾는다고 불렀는데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저를 첫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네. 10년 넘게. 네. 첫눈에 알아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시는데, 야, 진짜 그때 저도 같이 울었어요, 저는 그때. 네, 어머니 보고는 안 오셨는데 선생님 보고는. 같이 울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왜 감동이었냐면, 그 선생님은 인민교원이었어요, 인민교원. 그러니까 교원 중에서 최고의 높은 명예를 얻은 교원이었었는데, 내가 이 말 때문에 그 선생님한테 피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분 나쁘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참 교육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분한테.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정치적으로 수용소까지 갔다 왔지만 그 선생님은 나를 정치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자기 제자를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찾아왔는데 이제 따뜻하게 맞아줘가지고 굉장히 저를 이제 안심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그 사회에 대한 분노가 막 차 있었고 나는 이 사회에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막 얘기해주면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대학 가는 거 추천해 주겠다고. 보증 서겠다고. 보증 서겠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생님 말 듣고 나 대학 가야 되겠다. 그래서 김책공대를. 그 선생님이 제안하는 게 철도대학 아니면 김책공대 둘 중에 하나 넣어주겠대요.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선생님을 만나 뵙고 나서 내가 되게 희망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대학 공부는 열심히 했죠. 하고 이제 김제권대 가는 준비도 거의 돼 가고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젊은 혈기에 의해서 저희 친구들과 함께 벌였던 이 반체제 이런 그러니까요. 활동들. 그게 참 그게 이제 저는 뭐 반체제라는 게 거창한 반체제가 아니고 그냥 만나서 그 라디오를 매일 듣는 거예요, 그냥. 남한 라디오를 남한 라디오를 같이 같이. 맑은 정신 술도 안 마시고 그럼 같이 밤새 같이 듣고 우리가 토의하고 그걸로도 토론까지 하고 토론까지 하고 이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되게 심각하게 토의했던 게 뭐냐면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 잘못 배웠거든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친구로 배웠는데 한국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 북한이 이제 남한을 친구로 이제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강인덕 박사라고 그 당시 이제 KBS 사교육 방송에 전문 논설위원으로 가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강인덕 박사님이 그 노동당 간부들에게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6.25 전날에 그 6.25 전쟁을 스토리를 갖다 쫙 푸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거 듣다가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쫙 들어봤는데 그분이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느끼건데.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어느 한쪽이 준비를 했다가 선전포고 없이 땅 치게 되면 선전포고 없이 당한 쪽은 완전히 붕괴되거나 망하는 거잖아요. 사실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 그 남쪽에서 만약 쳤다고 치면 북한은 이제 아무 방비 없이 그냥 있다가 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미연합군이 평양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먼저 친 한미연합군이 밀려가지고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당하고 한 달 만에 부산까지 내려가나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설명을 쭉 하는데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제가 느끼건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저희 친구들과 함께 논의를 했어요.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 이 정권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정권이 아니다 이거는. 응? 우리 민족을 배반한 정권이고, 응? 우리 민족을 수백만 원 죽이고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정권. 응?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렸어요. 응? 그때부터. 응? 그 조직의 리더가 대표님이었어요. 뭐 리더라고 딱 말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많은 친구들이 쟁쟁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 끌려갔긴 하지만 저는 그때는 이제 뭐 약간 중간쯤에 있었고, 응?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젊은 객기로 이제 막 칼로 막 손 베가지고 막 혈소까지 쓰고. 그 정도로. 아주 객기를 부렸죠 그때. 그때 영화 이런 걸 많이 보셨네요. 영화 그래서 막 우리가 법에 잡혀도 우리가 불지 말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자. 응? 그러니까 쓰기도 했는데 모르겠어 잡혔으면 어떻게 될지. 잡혀오지 않았으니까. 대표님이요? 그래 다른 친구분들은 아까도 말했던 친구분들은 네, 한 친구는 진짜 우리를 지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그 보이부하고 좀 친해지면서 약간 자중을 해야 되는데 더 기를 받은 거네요. 더 기를 왕성하게. 받아가지고 더 세게 나간 거죠 이게. 응? 더 세게 나가 보니까 이제 평양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평양에서도. 예, 평양에서 막 요독에서 모인 단체가 평양까지 소문. 왜냐하면 이제 평양에 그 요독 수용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왜냐면 최고위층의 아들들이 많이 왔었고. 그러니까 거기 북한에서 그 누구죠? 그 이만옥이라고 그 이 뭐 주석이 있어요. 그 유명한 주석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이만옥이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또 수용소에 와 있었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놓으라 하는 당 가문의 아들들이 수용소에 전부 거의 한 번씩 왔었어요 이게. 왔다 보니까 애들이 수용소에 와가지고 혁명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감만 거꾸로 아주 반동화가 돼가지고 이제 다른 의미의 나가는 거예요. 혁명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네. 아 그러네. 다른 저 아주 멋진 예민해요. 진정한 혁명가가 됩니다. 진정한 해명가 거듭나는 거예요. 좋은 때네요. 그래서 진짜 그 여덕 수용소는 혁명가를 만들어내는 한 번씩 댕겨 와야 될 것 같은데요. 혁명가 양성소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탈북 동기가 진짜 뭐 배가 고파서라던가 진짜 뭐 요즘 이제 다른 분들처럼 뭐 한류 뭐 드라마를 보고 가족의 그런 게 아니라 권유라든지 뭐 이런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사상이 그렇죠. 완전히 뒤바뀌어서 우리는 신념적으로 이미 북한에서 있을 때부터 북한 정권을 우리가 반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쪽에 와서 우리가 어떤 외풍이 불어도 우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기 뭐 종북도 있고 뭐 친북도 있고 뭐 햇볕도 있잖아요. 그런 논리에 우리는 넘어갈 수도 없고 사실은 우리는 그 사이를 다 경험을 하고 거기서 결론 내리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논리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있을 때 탈북을 결심을 한 거는 내가 만약 그 잡혀가지고 처형장에 끌려가는 날이 온다면 나는 뛰겠다. 그러니까 나는 어리석게 잡혀가지고 난 처형장에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도망가는 노력을 해보고 내가 잡히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내가 도망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처대가 너무 싫었지만 내가 그 떼어놓고 와야 될 가족도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동생도 있고, 어쨌든 고향이니까. 친구도 있고 다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떼버리고 넘어오기는 내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저하고 친했던 보이부 그 간부가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야 요새 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고. 그래서 무슨 분위기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너 나중에 잡히게 되면 자기하고 관계를 좀 이렇게 정리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굴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딱 그때 눈치챘죠. 내가 그때 눈치가 빨랐으니까. 뭔가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뭐 내가 어떻게 그걸 우리를 나 지키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난 믿는데요. 그래서 믿으라고. 응?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얘기 쭉 하다가 내가 한번 여행 좀 갔다 가야 되겠다. 응? 그래서 여행 좀 떼달라고 내가 했죠. 그랬더니 너 도망가려는 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도망을 어디 가냐고. 응? 그래놓고 내 여행 좀 내가 받았어요 몇 개를. 받아가지고 내 친구들한테 연락을 쫙 했죠. 이제 위험한 순간이 왔으니까 다 튀자. 응? 해가지고 이제 암호화된 걸로 다 보내가지고 이제 튀자고 딱 결심을 했죠. 했는데 압록강가에 한 10대 명이 오기로 했는데 저하고 같이 온 친구 안혁이하고 저만 2명만 딱 왔어요. 여기 압록강으로. 다른 사람들은 행방은 아예 모르고요. 다 잡히고 뭐 다 끌려가고. 그때 이제 압록강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여행증을 위조해가지고 오는 거니까 이게 이제 남의 이름 써가지고 남의 공행증 가지고 이제 얼굴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나는 내 거로 왔지만 내 친구가. 그래서 이제 걸릴 때마다 담배 한 막대기씩 탁 던져주면서 뇌물을 뿌리면서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그 양강도 해산으로 가는 길로 쭉 가는데 길주역에서 갈아타고 이제 올라가요 이렇게 기차가 올라가는데 그 해산까지는 여행증이 안 나와요 우리는. 그러니까 국경 연선까지는 안 떼주는 거죠. 정치범들은 국경까지 여행증이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오기 때문에 도망갈 가능성이 있죠. 해산역이 있으면 해산 바로 역전 전에 운흥역이라고 있어요. 운흥역. 그 운흥까지 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운흥이라고 뚝 써가지고 그 여행증에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 비밀번호 내가 딱 알아서 쓰고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위조하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내가 알았으니까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 쓰고 이제 운흥이라고 썼죠. 써가지고 쭉 와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북한의 백두산 지역까지 쭉 올라가게 되면 이 고산 지역이라는 그런 이제 그 향기가 나요. 그러니까 자작나무 숲이 막 쫙 나오면서 아주 이제 이상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눈이 이렇게 깊이 쌓였는데 기차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운흥역 가까이 오다 보니까 애들이 막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서 왜 뛰나고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애들. 그러니까 여행증 없이 국경으로 가는 애들이 다 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운흥역 들어가면 여기 이제 보안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뛰는가 보다 해서 같이 뛰었죠 거기서. 뛰는 갔다 하고. 아니 너도 뛰니까 나도 뛴다. 그래서 근데 대표님 궁금한 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목표를 딱 정하시고 출발하신 거예요? 일단 중국으로. 일단 중국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그 해산에 내 친구의 친구가 거기 있다고 하니까 걔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강을 건널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해산을 목표를 잡고 해산으로 갔죠. 갔는데 이제 운흥역에서 이제 기차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한 15리 길을 걸어왔어요. 해산역까지. 여기까지. 예. 지금 산을 산 넘. 산까지는 아니었고 네. 약간 기차길 따라서 쭉 오다가 이제 기차 역전 보일 때 옆으로 딱 새서 이제 빠져나왔죠.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 마침 이제 거기 해산 안에 그 내 같이 온 친구가 별명이 쪽살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쪽살이. 쪽살이가 뭐예요? 잘 못 산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쪽살이라는 게 약간 좀 아주 말쨘 친구 막 이런 뜻인데 날쌘 느낌? 말째고 막 이렇게 막 쌈자라고 막 그런 날쌘 뭔가. 날쌔고 막 이런 말째기도 하고 예. 그 쪽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권투 선수죠. 권투 선수.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산 바닥에서는 아주 유명한 깡패. 예.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또 이제 깡패들 친구니까 또 만나가지고 또 술 마시고 또 뻗어가지고 또 돈 먹이고 하니까 얘들이 이제 경비대하고 저희하고 이제 줄을 놔준 거죠. 그때가 몇 년도? 저게 이제 92년도. 92년도. 네. 92년.
92년도 초에. 그때가 약간 그거 뭐지 미공급이 시작되기 전인 거죠. 그래도 북한 사회가 그냥 어느 정도는 돌아가고 있을 고난의 거기 권한행은 바로 시작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전인 거죠. 예, 내가 어떻게 들었냐면 그 함경남도 검덕지구, 네. 검덕지구 거기 이제 그 위에 가게 되면 검덕지구 위에 그 탄광마을이 하나 있는데 광산마을이 하나 있는데 검덕강선 유명하죠. 예, 검덕광산 거기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마을에서 처음으로 배갑이 끊겼어요. 아, 91년도 중반 때. 그게 이제 권한행군의 신호였죠. 시작이요. 예, 그 지역은 왜냐면 거기는 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식량이 공급이 안 되면 다 굶어 죽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공급이 안 돼도 이제 산에 가서 뭐 심어 먹기도 하기 때문에 좀 살 수가 있는데 그 지역만큼은 딱 끊기는 순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다가 인민군대 제대군인 들어갔다가 몇천 명씩 갖다 놨는데 배급을 안 준 거예요 거기에. 안 줘가지고 그때 군인들이 막 그 행패를 부려가지고 당시를 막 때려 죽였대 그때. 와. 예, 죽여가지고 이제 그 사건 커져가지고 그 부대를 막 해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 마을로 왔는데 그 친구가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배급이 끊겼다고. 그게 아마 이제 권한행군의 첫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지역부터 이제 끊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내륙으로 쭉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목격을 하고 나는 탈북을 이제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북한은 뭐 권한행군은 아니었죠. 돌아가고 예.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군인들 만나가지고 이제 너네 언제 교대를 하는 시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교대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얘들한테 술을 왕창 먹여놓고 막 잘 때 우리는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이제 강 건넜죠. 그래서 예, 친구랑 같이. 예, 건널 때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당 깃발 상이라고 있어요. 그 공화국 깃발 상. 초상화. 예, 일종의 약간 브랜드 같은 게 그게. 약간 그러니까, 뭐 나이키나 뭐 명품 브랜드 같은 거. 네. 예,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의미였어 그게. 그러니까 네.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일반 초상화가 있는데 배지 같은 거요. 당 깃발처럼 돼 있는 김일성 배지는 노동당 간부들만 찾는 배지예요 이게. 그래서 그 배지 하나에 북한 돈으로 400원씩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한 달 월급이 100원밖에 안 됐는데. 네 달치 월급 네. 했어요? 이 배지 하나가? 예. 그래서 그거 달게 되면 네. 내 위신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나 김일성 별로 안 좋아했지만 네. 그거 달고 다녔어요 그때 하나 사가지고. 그러니까 뭐 네 그런 건 그런 거고 이제 또 이건 이거고. 이건 나는 이제 그렇죠. 약간 좀 이렇게 좀 뭐 있어 보이려고. 험나게 사는 뭐 네. 그런 이제 모습 보이려고 네. 이제 김일성 배지 이렇게 당 깃발 상을 탁 달고 이제 왔어요 그 회산까지. 네. 그래서 강을 딱 건너는 순간에 그 배지다 우리 친구도 같이 살았으니까 친구다 배지 떼라 해가지고 바위에다 올려놓고 돌로 이제 그걸 깠어요 이렇게 딱 배지를. 누구 주고 오지 왜? 아니 내가 그건 그때 내가 찢어야지 그걸 김일성이 그냥 죽이지 못했지만 내가 그냥 그거라도? 돌로 쪼가지고 대리만족하는 거죠. 대리만 그걸 탁 치면서 그냥 이제 끝이다 너하고는. 어떤 인연을 가지고 악연이죠 악연. 네. 악연. 왜냐면 이제 그 김일성 가문에 의해서 우리 가족은 몰살당했기 때문에 내가 뭐 그들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지를 내가 돌로 찍으면서 네. 내가 이제 한바탕 하겠다 너네하고 이제 그런 결심을 품고 이제 강을 건넜죠. 건너고 이제 그 해산 바로 앞에 창바이라고 중국의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창바이 풍경이 되게 막 정겨운 풍경이었어 그때 막 아기자기한.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되게 먹을 것은 많은데 아주 소박한 뭐 그런 마을. 예, 그리고 이제 밤에 무도회장에 가봤는데 그 중국의 촌구석에 그 중국인들이 춤을 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또 춤추는 게.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하면서 그 새벽 1시인가 그 해산에서 연길까지 가는 트럭에 이제 몰래 탔죠. 예, 타가지고 영하 한 25도 떨어지는 30도 떨어지는 그 강추 속에서 차 타고 이제 이렇게 팩을 하나 가지고 탔는데 네. 한 몇 시간 쭉 가다가 내려서 보니까 몸이 얼어가지고 이게 딱 내렸는데 허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깡깡 이대로 얼어서? 깡깡 얼어가지고. 네. 그래서 거의 동사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아이고. 내려가지고 연길역에 처음으로 내렸죠. 연길여고에는 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길로 빠져야 이제 또 내륙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창바이라는 도시가 워낙 이제 북한하고 딱 붙어 있고 다 산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연길로 나가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 길목이 굉장히 위험해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뭐 탈북자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권멸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권멸을 엄청나게 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길로 쭉 나가서 연길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아는 분들하고 같이 알게 돼가지고 한 2달 정도 살다가 그분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식량으로 빠졌죠.
예. 그래서 심양에서 좀 있다가 베이징 가면 한국 대표부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이 수교한 날이 언제인지 알아요? 아니요, 모르죠. 92년 8월이에요. 92년이요? 예, 92년 8월. 생각보다 오래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럼 그 전까지는 중국이랑 한국이랑 수교 안 돼 있었지.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8월에 한국으로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92년 8월에 입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중 수교 딱 앞두고 있었던 게 그게. 그러니까 한국 그때는 대사관이 아니었고 네. 한국 무료 대표부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베이징에. 아 그러면 일반 이렇게 뭔가 우리가 탈북하는 사람들이 오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그런- 능력이 그-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수교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문제가 좀 불필요한 마찰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긴 했지만 도와주기는 좀 힘들다. 그럼 시도는 해보셨어요? 문 앞에까지 가서 우리가 북한에서 왔는데 들여봐달라. 그러니까 베이징까지 갔지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가자고 했더니 북한 대사관 앞에 세워준 게 애들이 모르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기 말고 딴 데 가서 막 해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그 대신 그때는 이제 대사관 건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큰 빌딩 안에 하나 한 층에 쓰고 있더라고요. 네. 예, 한국무역 대표부가. 그래서 대표부에 내 친구는 밑에 놔두고 내가 올라갔어요. 네. 내가 올라가가지고 딱딱 두드리면서 이제 안내한데 내가 북한에 샀다고 딱 얘기하면 들어가니까 나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태극기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 나 그거 처음 봤어요 그때 태극기를. 아 몰랐어요? 몰라서 태국기. 아, 태국기를. 근데 그 태극기를 딱 보는 느낌이 뭐한데 얻어 맞아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되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왜요? 예? 왜요? 그러니까 그게 말해 평생을 받은 소위 그 북한에서 족대 교육에 대한 반응인 것 같아요. 내가 엄청난 저한테 왔구나 그런 느낌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찾아왔지만 내가 평생 받은 교육은 그걸 내 몸을 이게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내가 한국이 구려서 왔지만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내가 엄청난 공포에 있구나. 응?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내가 평생 잊지 못하고 그때 또 잊지 못한 게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거요?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영조 선수가 네. 마라톤에서 1등을 했어요 그때. 저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직 태어나기 내가 전이라. 중국에서 네. 딱 보고 있는데 황영조가 1등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와 근데 그 감동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응? 심지어는 한국 사람. 우리 다 같은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네. 그 올림픽에서 1등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황영조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그때 대한민국에 대한 그 엄청난 이미지, 그런 막 감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소식을 내가 북한 주민들에게 막 알려주고 싶은 생각 막 드는 거예요 그때. 황영조가 1등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한중 수교한다는 사실과 황영조가 이제 1등한 소식, 그때 내가 그 중국에서 살면서 접했던 소식이죠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다는 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중국은 북한하고 우방국이고, 한국은 미국하고 우방국인데 어떻게 우방국끼리 족대국끼리 수교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다 그래가지고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수교할 수가 있냐고. 근데 수교를 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도 끝나는 건가? 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죠. 예. 그래서 들어가 시도를 해봤는데 어떤 결과? 그러니까 도와줄 수는 없고 뭐 돈을 좀 줄 테니까 아 돈을 줄 테니까요. 그러니까 비용을 그러니까 너 숨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비용을 좀 주면서 숨어 있으라고 저 못해. 아 중국에.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연락을 하겠다, 도와주겠다, 한국 가게끔 도와주겠다는 네. 약조를 받았나요? 그런 약조를 하지 않았죠. 그냥 도와주겠다 말만 하고 그냥 말만 하고. 사실은 방치한 것 같아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련이라고 저 바닷가 있는데 대련, 네. 대련까지 나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우연하게 정말 친한 어떤 귀인을 만났죠 저희가. 어떤 그러니까 중국인 그 누나 같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친척이 평양에 있어요. 평양에 있는데 그 인연 때문에 저희가 평양에서 온 거 알고 네. 아주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마침 그때 평양에 있는 동생이 또 대련으로 놀러 왔어요. 가정 방문으로. 그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여권을 발급 받아서 놀러 왔는데 이제 대표님이 그쪽으로 가셨고. 그래서 걔랑 같이 있었는데 에? 같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화교로 위장하고.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뭐 김일성이 막 칭찬하고 막 그래서 내가 막
김수성이 그 개새끼 무슨 욕을 칭찬하냐고 막 욕을 했더니 나보고 막 싸우려고 그러지 막 이렇게. 그래서 너 하루만 더 있어봐. 응? 그리고 내가 이제 개를 끌고 나가서 대련 시장을 한번 쭉 보여줬어요. 네. 쭉 보여주고 나서 딱 들어오니까 얘가 아무 말도 없는 거야 갑자기. 아. 그래서 3일 만에 돌아오더니 자기 북한에 안 가겠대 갑자기. 그래서 그 누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 북한에 안 가면 어떡하냐고. 어? 그렇지 그 사람 여권을 발급해서 당해서 허가를 근데 이 받은 친구가 사람. 그래서 내가 이게 북한이라는 게 얼마나 허세나면 응? 그 빨갱이가 딱 3일 동안 중국을 보더니만 북한에 안 가겠다잖아요. 다른 의미로 사상 교육 시키셨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권 활동을 시작하고 네, 계세요. 이미 시작하셨네요. 거기서. 그래서 그 대련항에 또 나갔더니 북한 선박이 또 하나 온 거예요, 여기에. 네. 선박이 와가지고 선원들이 한 20명이 내리는데 내가 거기 마중 나가가지고 그래서 안내했어요, 그래서 안내. 아니 지금 본인도 신분이 지금 위험한데. 아, 그러니까 위협은 하긴 한데 걔들은 날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냥 오지랖이 넓으시네요. 거기까지 나가서. 근데 이제 걔들 나가서 보니까 우리는 이제 돈 좀 받아가지고 돈 좀 있었어요. 달러가 좀 있었기 때문에. 대단해서 받으시네. 달러 이렇게 주머니 넣고 이제 다녔는데 얘들이 1달러짜리 막 하면서 막 되게 불쌍하게 노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막 대련 시장에 나갔더니 애들이 막 그 벨트 하나 사고 싶은데 중돈으로 25원 하는데 그거 살까 말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고민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하나 사줬어요, 이렇게. 네. 했더니 누구냐 해서 내가 하교다, 북한에 살던 하교다 했더니 저희 믿더라고요, 또. 그래서 내가 안내할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래서 걔네 끌고 다니면서 이제 막 뭐 사주기도 하면서 얘기도 해주면서 그랬는데 이제 김수 배지 다 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다 떼라 그래, 때라. 응? 여기서 그 달고 있으면 그 여기서 망신 당하니까 떼라 그래. 다 떼더라고 또 이렇게. 응? 아이고 이게 또 아이고야. 물질적인 주면 사람들이 또 이게 혹해요. 아유. 왜냐하면 내가 북한 잘 알기 때문에 네. 걔들의 심리를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얘들도 보면 이제 다 마음 다 똑같아 사실은. 똑같은데 내가 이제 북한에 살아봤고 했다 그러니까 북한에 사는 화교라고 하게 되면 애들이 믿어요 또. 믿으니까 이제 내가 평양 얘기도 좀 해주면서 같이 이제 다녔죠. 밥도 사주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나오게 되면 자기가 굼개를 하나 가지고 또 굼개. 예? 군계. 네, 굼개. 그거 팔아달라고. 그래서 가지 나오라. 중국에서 정말 하교를 변신해서 장사를 시작하셨네요. 그래서 가지 나오라. 내가 뭐 진심은 아니지만 걔가 나를 믿고 지금 한 얘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놈들이 그때부터 보니까 그런 미술을 한 것 같아요. 예, 마약이나 군기나 이런 것들을 멀리 훔쳐다가 북한 당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선원들인데 북한에서 선원들이라는 것은 약간 성분이 되게 좋은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간분의 친척들을 골라가지고 선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원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 좋은 직종을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다 백이 있으니까 이제 해외 나올 때마다 그걸 팔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조금씩. 그래서 그럼 지금 중국에 얼마나 있게 계셨던 거예요? 중국에 6개월 동안 6개월 대련에서 하교로 위장하시고 위장해서 이제 막 인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인권 활동도 하면서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중국에서의 삶은 이제 반은 공포고 반은 굉장히 즐거움. 예, 그게 약간 공존을 했는데 왠지 이렇게 불안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예, 그 당시만 해도 그 탈북자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공안에 이렇게 잡으려고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잡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잡아도 난 한국에서 났다 그러면 다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그런 존경심은 아닌데 되게 높이 우대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다 가라 그래 이렇게. 예, 그래서 한국인 행세를 하면서 지금이랑 또 다행히도 많이 달랐군요. 내가 북한에서 배운 한국 노래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거 부르면서. 그거 부르는 거 한국 사람 믿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예? 그러면 네. 잡혔을 때 뭔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여권 없다고 했을 때 뭔가- 여권 저기 집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있다. 다른 들고 거를 다니진 않으니까. 증명하는 게 이제 노래. 한국 노래를 아니, 부르면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전화를 하게 되면 그 누이가 있다고 그래 또. 거짓말 그럼 공안에 가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 그렇게 짜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 신변은 약간 반은 보상받았죠. 근데 좀 한 6개월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한국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왜요? 그러니까 신분이 불안정하고 네. 내가 온 목적이 이제 한국에 가서 그 북한의 인권을 내가 폭로하려고 마음 먹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은 없고. 근데 마침 이제 그게 훈령강성에서 깡패 무리들이 한번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 집으로. 왜 몰려왔나 했더니 그때 한국에서 뱀 장사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뱀 장사.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뱀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네. 중국에 있는 흑룡강성이 뱀을 다 잡아다가 대련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다 팔아먹은 거예요. 뱀술 담가 먹었나 네, 보네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뱀술 모르겠지만 뱀을 자간 그 뱀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 뱀 팔로 애들이 몰려온 거예요. 위에 칼차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네. 근데 그 깡패 두목하고 또 우리 또 같이 술 먹으면서 또 친해져가지고 또 우영재 맺자고 또 그래 또 우리 보고 또 우영재자고. 아 그러면 그때 이제 다 대표님의 배경을 털어놨었어요. 털어놨죠. 그러니까 중국의 깡패들은 약간 의리가 있어가지고 또 의리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아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통해가지고 너 만약 한국에 안 가게 되면 흑룡강성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랑 같이 일하자고. 같이 깡패질 하자고. 깡패질하고. 여기다 뱀 문신하는 그래서 거야. 내가 사실은 내가 한국에 못 왔으면 지금은 여기다 문신 갖고 머리 자르고 있네. 흑룡강으로 안 가, 거기 갔으면 아마 왜 그 깡패들하고 아마 이제 뭐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근데 걔들 되게 순수했어요 그 애들은 갖다가 되게 순수해가지고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한번 갈 길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근데 마침 이제 거기 대련항에 한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 많이 왔는데 그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던 누님이 그 선장 몇 명을 잘 친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한국 선장이요. 네, 항선장을. 네. 그래서 그 선장한테 약간 거짓말을 했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중요한 기관에서 북한에 파견했다가 나오는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너 선장이 우리를 갖다 한국에만 데려다 주면 한국 정부가 너네를 엄청나게 보상해 줄 것이다. 공이 있을 거다. 있을 것이다. 그 누나가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장이 딱 와가지고 우리 보니까 북한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한 말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남한 노래도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또 잘 드셔가지고 이 선장이 엄청나게 긴장을 해가지고 진짜냐고. 그래서 자기가 하루 고민하더니만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선원증을 2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 진짜. 진짜 그러면 대표님 이름이 새겨진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가짜로 만든 다른 선원 걸 빌려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그 선원증 가지고 나왔는데 그 선원의 나이가 40살이에요. 40살. 우리는 24살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거짓말 해야지 뭐. 그 공안이 딱 보면 잡히게 돼 있어 사실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선원들은 그냥 선원증만 딱 보이면 그냥 통과시키게 돼요. 프리패스. 프리패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다 프리패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선원증 하나씩 받아가지고 이제 결행을 했죠. 그래서 세관을 통과를 하는데 한 20m 좁은 골목으로 그 쇠 난간으로 되어 있는 그 골목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데 공안들이 한 쭉쭉 서 있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얼굴은 웃는데 다리를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태연한 척하고 있는데 속은 울렁울렁하고. 태연하게 해야 되는데 다리를 막 떨리고 있는데 이렇게. 근데 어쨌든 딱 걸리면 죽잖아 여기서. 근데 그 선장이 먼저 나가고 내 친구가 2번째 나가고 내가 3번째로 나가는데 둘은 통과를 하는데 나보고 보자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그래서 내가 꺼내가지고 주는데 그냥 가래 이렇게 또. 야. 그때 그 심정이 얼마나 이게. 그 몇 초가 굉장히 막 몇 시간처럼 막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런 시간. 그러니까 일부러 안 불러 짧게 보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제 나고 가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순간에 그 20m를 쫙 통과를 하는데 와, 그 긴장이라는 게 엄청나죠. 근데 딱 통과를 하고 나서 바닷바람이 확 부는데 그 바람의 느낌이 자유의 바람. 정말 난 자유다 이제. 표현 좋으신다 진짜. 자유의 바람. 진짜 그 자유의 느낌. 바람. 진짜 그 느낌이죠. 정말. 전 감기 걸릴 줄 알았는데 네. 땀 많이 흘려가지고. 그 느낌이라는 게 아직은 중국 땅이었지만 나는 자유로 반에 갔잖아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배에 탔는데 혹시 공안에서 배를 검열을 하기 때문에 그 엔진실에 들어가 있어요 엔진실에. 그래서 엔진실에 들어갔는데 거기 기름이 차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그래서 기름이 찬 데에 들어가 있다가 한 2시간 정도 이제 바다 쭉 떠난 다음에 나왔죠. 나와서 이제 기름때 모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선장하고 이제 이제 우리 이제 그 바다로 쫙 오는데 야 그 기분이 진짜 묘했어요 정말로. 이게 자유로 찾아가는 그 느낌이 그 배에 가는데 근데 이제 선장이 이제 공해상에서 이제 한국 해군 함대다 이제 우리가 탈북자가 2명이 오니까 이제 그 받아달라고. 받으라고 이제 소스를 친 거죠. 그래서 한국 해군 함정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함정이 왔어요. 예. 그래서 공해상에서 우리는 배에 탔죠. 타서 이제 배 타고 쭉 들어오는데
그 해군 배 안에 TV가 있더라고요. 네. TV가 있는데 그 TV 안에서 북한 청년 2명이 지금 바다로 오고 있다고. 실시간 라이브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빠르다니. 이게 뭐 세상에 비밀이 없네요. 그때는 다 공개할 때니까. 아. 그러니까 그때는 막 탈북자가 오게 되면 막 온다고 막 홍보할 때니까. 네. 또 이제 얼마 뭐 몇 사람이 안 올 때니까. 그렇죠. 92년도니까. 한 분 한 분 다 귀할 때죠 그때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는데 바로 뉴스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은 다행히 안 나왔죠. 속보입니다. 사진 안 나왔죠. 사진 다행히 안 나오고. 예, 예. 아 근데 저희 지금 탈탈탈하면서 배를 타고 오신 분은 그것도 처음이에요. 네, 그것도 이제 한국 군함을 타고. 네. 아 대단. 근데 뭔가 약간 호의를 받거나 약간 안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군인이 딱 지키고 자. 그러니까 근데 군인들이 되게 부드럽고 사람들이 말투도 아주 상냥하고. 약간 이제- 적으로 생각하다가 그렇게 대하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좀 그 중국에서 한번 거르고 왔기 때문에 아. 이렇게 뭐 큰 충격은 없었지만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 군인이었으니까 상당히 반가웠고 또 이제 그 군인들이 처음에 하는 말이 정말 자유당에 잘 오셨다고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좀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인천항에 내려가지고 바로 이제 그 승용차에 딱 태워가지고 이제 서울로 들어갔죠. 친구랑 계속 같이 동행을 하신 거죠? 네, 동행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안기부, 네. 안기부. 그 당시에는 안기부였나요? 그 당시 안기부에 이제 새록새록하다. 취조실로 들어갔죠 그때. 네. 남산 지하실이 있는 거기는 아니었죠? 남산 지하실은 아니고 다른데. 그때는 이제 뭐 지금은 그 말하면 될지 모르지만 안가라고 하는 이제 그 아주 좋은 주택들이 있었어요 몇 개 서울에.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는데 나는 보이부에서 뭐 워낙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안기부 같은 건 사실은 별로 내가 무섭지 않죠? 별로 무서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예. 뭐 다른 탈북자들은 와서 무섭다고 했는 데 있는데 뭐 보이부 조사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네. 예. 그래서 뭐 약간 엄포도 넣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엄포는 그냥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예. 똑바로 얘기하라는 건데. 그래서 아유 똑바로. 뭐그 깡패 분들하고 술도 마시고 하시는 분인데 아니, 그리고 뭐가 무서우셨겠어요. 보다 중요한 건 10년 동안 그 정말 지역 같은 데서 살아남으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가 우리가 대수롭겠어요? 이제 수용소에 왔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안기부 그 직원들이 이제 믿질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처음 왔으니까 그런 수용소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게 체험대는 처음 왔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믿지 않고 그냥 네가 살았던 곳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래서 내가 쭉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네. 그랬더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딱 가져왔는데 그 사진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사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사진. 그때는 비밀이었죠. 지금은 다 공개됐지만 요덕 수용소가 한 눈에 딱 있는 거예요 사진이 그냥. 응? 그러니까 내가 찍은 그 다 있어 그게 다. 응?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검증 작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거기서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안가에서 3개월 동안 조사를. 내가 거기서 한 9개월 있었나? 6개월인가 9개월인가? 길게 한국에 계셨네요. 도착하셔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에 한 거죠. 중간에.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게 수용소라는 게 워낙 방대하고 이걸 검증을 하려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잖아요. 그럼요. 그 처음으로 공개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비밀 조직 같은데요, 저 북한에서 이제 그거를 세상에 공개할 때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면 원하시는 걸 지금 하려는 거였잖아요. 이제 북한의 그런 만행을 좀 그렇죠. 세상에 알리는 홍보를 일이었는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기자회견 준비를 해가지고 기자회견에 나갔는데 사실은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해가지고 막 들고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때 제 얘기 듣고. 대표님 얘기를 듣고. 근데 이제 그 모인 기자들 중에 한 반 정도가 혹시 안기부에서 시켜서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는 거야. 믿질 못하는구나. 너무 황당하니까. 못 믿는구나. 그래서 내가 안기부에서 이런 것도 시키나? 다시 질문한 거예요? 대바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시켜서 할 얘기가 따로 있지. 응? 그게 뭐 그렇죠.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리 지원한다고 해도 뭐 지원의 근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근데 그 엄청난 그 디테일을 다 갖다 우리가 다 그림으로 다 그려가지고 다 설명을 하는데. 응? 근데 그 기자들이 뭐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냐 막 그렇게 삐딱하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때 좀 굉장히 분노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 뭐 상당수의 언론들은 막 대서 투표를 했죠 그때. 예, 해가지고 이제 막 했는데 나중에 내가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그 기자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왜요? 예? 그때는 이제 그 소위 그 전대협 그리고 한청년 그못 들어봤지 그런 그 전대협은 들어봤습니다. 어? 전대협 평양에서 네. 그게 이제 소위 그 주사파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뭐 다 주사파는 아니지만 전대협이나 한청년의 소위 지도부는 거의 주사파의 어떤 핵심들이었으니까. 근데 한양대학교에 쭉 갔는데 얘들은 우리를 보는 눈빛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나보고 뭐 반역자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때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걔를 내가 잡았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너 소라 너 소라. 잡기만 하신 거죠? 네. 소라. 그래서 딱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응? 그래서 반역자가 아니냐. 근데 내가 사실은 한번 때리고 싶었는데 때리지 못하고 그냥 잡기만 하시고 이제 잡기만 하고, 따지기만 그래서 하신 거죠. 내가 한 얘기 그거죠. 그러니까 난 반역을 한 적은 없다. 응?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내 부모나 뭐 내 형제나 또 내 친구들, 그 우리 북한에 있는 내 가족, 우리 고향 땅은 다 내 조국의 일부지만 그 나라를 지배하는 북한 정권은 그건 반역 집단이기 때문에 나는 그 반역의 집단을 내가 뛰쳐나와서 나는 애국자다 여기서. 난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을 내 진정한 조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내 조국은 대한민국인데 내가 뭘 반역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반역했다고 그러면 너의 북한은 내가 말하는 조국은 북한인 것 같은데 당장 북한에 가라 그랬어 내가. 당장 북한 가라고. 내가 가는 길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빨리 가라 빨리. 그 학생이 표정이 궁금했다 진짜.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야 이렇게 막.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하루는 또 이제 그 MT 갔는데 그 MT에서 이제 애들이 막 그 농사 일 도와주고 이제 모여가지고 밤에 이제 뭐 하는데 무슨 학습 같은 거 한대요 그래도 또 하는데 이제 한청년 친구라는 게 하나 나와가지고 갑자기 얘기하는 게 김일성 주석님은 뭐 위대한 사람이다 또 그런 허튼 소리 하고 있어 또 여기 앉아가지고 또 이게 또 열받으셨네요. 또 이걸 확 받아가지고 난 배지까지 내가 배지까지 찍고 놓은 놈인데 그 놈을 좋다고 해가지고 내 앞에서 가면 그런 얘기를 해. 그때 내가 날라가지고 머리를 되게 받았지 그때 아주. 잘하셨습니다. 너 죽고 나도 살자 오늘 죽자. 너 죽고 내가 살자. 그래서 난동을 pis더니 그냥 애들이 뭔 일이나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해보라고. 애가 얘기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응? 난 이런 사람이고 나는 대한민국 농촌을 내가 경험하려고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응?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 김수희 얘기 들어야 되냐 여기서. 응? 그리고 너네가 그렇게 할 일이 없니 여기서? 공부할 애들이 아니 때가 오는 때인데 여기서 무슨 김성 그 주사파가 또 공부하고 있냐 여기서. 우리는 이미 다 졸업해가지고 이제는 버린 지가 오랜데. 졸업해서 북한의 똑똑한 애들은 다 버린 지가 오랜데 너네 여기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여기서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여기서. 너 뭐 하는 짓이냐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난동을 안 피웠으면 그 애들이 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게 세뇌돼 가지고 반미 정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반미 정북.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다 반미 정북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학교 때 다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사파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까지 와도 그 진보 측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아예 하질 않잖아요. 나는 그 뿌리를 다 이해를 해요. 학교 때부터 충분히 경험을 많이. 학교 때부터 그 이상한 애들 또 있었는데. 근데 대표님 얘네들이 그 주사파 하면서 하는 건 좋아. 응? 좋은데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이제 뭐 국회의원이 되고 또 방송의 PD가 되고, 응? 또 뭐 어디 어떤 기관에 어떤 들어가서 요직에 들어가고, 응? 들어갈 때에는 내가 과거에 이런 걸 믿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것으로 반성하고 가야 돼요 사실은. 응? 그렇잖아요.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응? 과거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그 물들었던 과거에 대해서 총선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생각보다 뭔가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걸 선언을 해야 돼 사실은. 응? 근데 왜 갑자기 그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어떤 걸 시작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나는 학교보다는 그 군대에 입대하려고 했어요. 국군에. 아 군대 가시려고 하셨어요? 예. 국군에 한번 입대해가지고 군대 생활 한번 해보려고. 근데 북한은 군대 생활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좋으면 해병대까지도 가보고 싶었는데, 한국군을 왜 이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아니 뭐 이제 군대 가고 싶었어요 그때는 한번. 아, 달랑 3년이자 그러니까. 달랑 3 그때 3년이었군요. 달랑 3년. 네, 북한에는 네, 10년. 내가 10년도 견뎠는데 뭐 3년에 못 해보겠냐 해가지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 가잖아요. 군대는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예, 그래서 못 가지 그때 않아요? 당시에는 저희가 선택권이 없었죠. 아예 못 가는 걸로. 아예 못 갔죠. 못 네. 가서 이제 그건 포기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하기를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응? 그 나는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 노가다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제 아무 일 안 하시면서 대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노가다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했는데 할만하더라고 그때. 내가 이제 내 수영소도 했으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거기에 갔다 오면 거기에 성격이 비하면 없겠네요. 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대표님한테는. 그게 돈도 막 꽤 많이 주더라고 그때 보니까. 또 일당이 짭짤하죠. 이제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아시는 분이 그때 그 안기부에 좀 간부 됐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자식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학에 가라. 근데 마침 그때 이제 한양대학교에 그 이사장님께서 그분이 이제 그 함경도 분이신데 그 아마 그 북한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 교육 사업을 하면서 북한 인권에 상당히 관심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를 한양대학교에서 받아주겠다. 친구분이랑 같이. 예.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내 친구는 경영학부 나는 무역학부 들어가가지고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신 그 거죠. 했죠. 그때 이제 25, 6 정도. 24살 때. 24살 때 바로 학업을 시작하셨나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뭐 조금 간접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경험을 좀 하셨지만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국 학교를 안 다니다가 갑자기 대학교를 한국 학생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시는 게 참 그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죠 사실. 어떻게 적응을 하셨는지. 근데 내가 이제 수용소 나와가지고 한 5년 동안 김책공대 가려고 대학 공부를 한참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던. 했죠. 했는데 그때 이제 기초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한국의 대학에 따라가는 게 어려운 것도 영어 같은 거, 영어, 컴퓨터 이런 쪽은 좀 어려웠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따라가면 하더라고 이게. 근데 왜 인권이나 북한의 그런 나쁜 짓을 좀 폭로를 하고 싶은 분이 왜 무역학과를 선택해서 가셨어요? 저는 그 네이버 프로필에 나올 때 항상 궁금했거든요. 대표님 왜 무역학과를 가셨는지.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또 돈이군요. 네, 예상은 했지만 이 답변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뭘 하려고 해도 뭔가 이제 돈이 있어야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자본이 있어야 뭔가. 그래서 이제 무역학과를 나와서 사실은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내 운명은 그쪽은 아니고 이제 전혀 다른 쪽으로 이제 가게 됐죠. 그러면 4년을 이제 졸업을 하신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그 한국전력공사 네. 한전 그게 뭐 아주 좋은 직장이라고. 철밥통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거기서 한 3년 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일을 했는데 나름 또 많이 배웠어요. 거기서도 한전에서도. 근데 어떤 거냐면 내가 처음에 한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금과라는 데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나는 이제 돈을 걷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무직으로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이죠. 그러면 이제 수금하는 현장원들은 또 이제 다른 영역업체가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역업체를 관리하는 내가 일을 했었는데 가령 이제 구모동 같은데 그때 재개발하기 전에 그게 아주 이제 빈민가가 있었어요 이게 재개발. 근데 전기를 끊었는데 전기요금 내로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그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촛불 들고 이제 공부하는 애가 있더라고 그게. 전기가 끊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가난한 대한민국의 그 서민의 모습도 봤죠 그때. 90년대 대한민국에 그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전기도 멀리 이어주고 또 오기도 하고. 또 이제 한 분은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인데 전기를 3개월 밀렸어요. 밀렸는데 이제 전기를 끊어야 되잖아요. 나는 끊어야 될 임무 지시를 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끊는다고 통보를 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뒤를 찾아왔더라고요. 밤에 당직 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만 봐주면 자기가 살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하다가 봐줬거든요, 사실은. 봐주면 안 되는데. 근데 살아났어요, 그때. 살아나가지고 엄청 잘 됐는데 나중에 선물을 막 가져오는데 막 다 주는 거 이렇게 막.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받겠다고 이제 했죠, 그때 막. 우리 그때 총림했으니까. 꼭 뒤에 그 말이 중요하죠. 예, 네. 예. 청렴. 근데 보니까 그때만 해도 한전 직원들이 되게 잘 살았어요. 그때는 이게 뒤로 막 받는 게 많았던 거 봐요. 근데 그런 일을 3년 동안 하시다가 왜 그만두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게 내가 쥐고 있는 칼자루가 엄청나게 세더라고 보니까 이게. 예? 어떤 회사의 종이를 끊을 수 있는 내가 고난이 내가 있더라고 우리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파워도 누려보면서 이 한국 사회를 경험을 많이 했죠 그때. 3년 동안 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공기업하고 나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공무원하고는 약간 안 맞으시는. 내 스타일은 약간 자유로운 스타일이지. 이게 뭔가 이제 쳇바퀴 돌리듯이 막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뭐 한 50대 후반까지 살다가 퇴임해가지고 내 인생이 너무 뻔한 거예요 사실은. 정해져 있는 예. 정해져 있는 인생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인생은 워낙 파란만장한 인생인데 그렇죠. 약간 역마살이 껴가지고 맨날 예, 돌아다니셔야 너무 뻔한 인생을 산다는 게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3년간 다니다가 이게 너무 지루해가지고 이제 그만둔다고 했더니 거기에 이제 지점장, 부장, 뭐 노조위원장님 와가지고 막 너 이 좋은 회사 왜 그만두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는 지금 그게 철밥통 가고 싶은 난리도 줄 서 있어요. 너 이거 이 험한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려냐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막 그때 내가 결혼도 안 했으니까 응? 뭐 결혼 처자 다 소개시켜 준다고 막 사방에서 막 응? 이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응? 어떻게? 근데 이제 그만두겠다 해가지고 그만뒀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영어 공부하려고 미국에 유학 가려고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조선일보에 우연하게 내가 취직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또 기자로 활동을 네. 하시게 됐죠. 그래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11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죠. 와, 그건 이제 몸에 맞으셨나 봐요. 그래도. 이거 엄청 힘들었는데 몸에 맞더라고 이게. 나한테는. 예. 역시 힘든 일을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살짝 이상한데. 좋지는 않은데 보람이 나는 이렇게 뭔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걸 좋아하나 봐 이게.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거 좀 별로 싫은데 이제는 이제는 좀 싫은데 네. 그때는 그게 사실은 되게 막 성취감이 있었어요 그때. 있고 한 3년 4년까지는 거의 뭐 조선일보가 나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키웠고 이제 많은 선배 후배들이 좀 이렇게 실력은 안 됐지만 많이 봐주기도 했고 도와줬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사실은 버티면서 11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셨죠. 버티면서 이제 내 밥 값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차, 4년 차 때까지만 해도 탈북자를 뽑아가지고 무슨 뭐가 있냐 사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 사실은. 근데 이제 한 5년 차부터 이제 제가 날리기 시작했죠. 또 두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위 특종이라고 하는 특종을 많이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쾌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종 영화도 있잖아요. 특종. 와, 그래서 특종 하는구나. 그러니까 특종을 한번 딱 할 때마다 이게 전 세계가 그 기사를 받아가지고 다 쓰니까. 그래서 이제 상도 받고 상도 여러 번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자가 내가 체질인가 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한 11년 동안 하다가 내가 뭐 벌어놓은 돈은 많지는 않지만 내가 이제 꿈꿔왔던 게 이제 북한 인권 문제다, 인권 운동인데 그렇죠. 이게 인권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애도 둘 있고 하니까 이제 애 키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애를 좀 키워놓고 좀 기반을 잡고 사실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사이에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신 거네요. 조선일보 바쁘게 사셨네요. 다니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특종할 때마다 이제 네. 근데 그 특종을 약간 북한에 관련된 걸 많이 터뜨렸나요? 나는 아니면 북한 관련된 특종들. 그렇죠. 또 그러면 뭔가 좀 더 신뢰성이 담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주 사실은 그 특종 스토리도 엄청 재밌는 게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저희가 네. 아쉽네요, 그러니까 진짜. 북한 체제를 흔드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그 아주 긴밀한 사건들을 우리가 취재를 해가지고 특종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도 아주 좋아했고 나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그만두기 했는데 또 회사도 되게 또 아쉬워했어요 사실은. 왜 그만두셨어요?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북한 인권 운동을 좀 내가 마음 놓고 해야 되겠다.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내가 뭐 인권 관련 회의를 할 때마다 나를 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전국이나 그러니까 해외로. 내가 기자긴 하지만 정말 프리한 기자. 프리랜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시키면서 했어요 사실은. 근데 했는데 이제 눈치가 보이는 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 매일 출근하고 하는데 나는 계속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출장이요, 출장. 해외 출장. 뭐의 소지가 출장이요. 있습니다. 네. 그 출장 다니면서 계속 그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나는 월급 받고 사는 이제 그런 회사원인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이제 또 내가 하는 발언 하나하나가 또 어느 한쪽은 또 되게 싫어해 또. 네.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특히 노무현 때는 내가 굉장히 그 북한 그거 하니까 그 정권이 나를 되게 싫어했잖아요. 싫어하다 보니까 신문사에서도 이제 기자가 그런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압력이 있었나 보네요. 압력이 아니고 약간 좀 불편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아직 불안정하지만 내가 좀 하고 싶은 북한 인권 운동을 좀 내가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만두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한 11년간 그만두면서 사실은 지금 개건 기자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칼럼니스트 칼럼을 쓰고 있고 자주 못 쓰지만 가끔은 칼럼도 쓰고. 현재는 북한 전략센터의 대표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몇 년도에 설립을 하셨어요? 북한 전략센터를? 우리 북한 전략센터는 2007년도에 설립을 했고 그게 이제 원래 북한 민주화 위원회의 그 싱크탱크로 출범을 했어요 원래. 그래서 원래 명칭이 북한 민주화 위원회는 황장애 위원장이 황장애 선생님께서 이제 위원장 하셨고 내가 운영위원장을 맡았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운영위원장 겸 센터 대표를 하면서 북한 민주화 위원회 싱크탱크 역할을 했죠. 하다가 이제 황장애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위원회하고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일을 하고 나는 이제 센터 일을 또 대표님으로 아예 대표로 독립을 하신 거죠. 독립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북한 민주화 위원회를 뭐 우리가 다 운영을 했어요 사실은 운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가 거기 손을 놓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또 이제 또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시작을 했어요. 저희 그 북한 전략센터가 하는 일을 그래도 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대표님이 하고 계신 일을 잠깐만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북한 주민들,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깨어나게 하는 거. 나처럼. 그래서 이제 나는 해외로 뭐 나는 스스로 내가 알아서 깨어났지만 내가 깨어나게 된 그런 환경은 내가 약간 잘 사는 집안의 환경도 있었고 좋은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절대 다수 인민들은 정말 하루 살기도 바쁜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라디오는 고사하고 뭐 들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시간도 없고. 음악 한 곡 들을 수가 없죠.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이건 짐승과도 못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북한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했던 내 노래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해요 사실은. 정말 조력자 역할을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스스로 느끼면서 깨어나게끔. 그게 나 같은 사람들이 난 비록 한 명이었지만 1000명, 10,000명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 세대를 바꿀 수 있는 그 길 외에는 사실은 길이 없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그 일을 시작을 했고 2007년도에 이제 국동방송에 그 김장한 목사님께서 그때 라디오를 5,000대를 줘야 하는데 지원을 했어요. 그 라디오 5,000대를 북한에 내다 뿌리기 시작하면서 첫 일을 시작했죠. 그래서 연간 우리가 수만 장의 CD, DVD를 북한에 뿌리기 시작했고 매해 그걸 이제 계속 뿌려왔는데 사실은 비공개로 많이 뿌려왔어요. 왔는데 그게 이제는 북한도 안 와봐요. 올해 저를 북한이 엄청 씹어댔어요, 사실은. 그렇죠. 저번에 제가 이제 네? 소개를 하는데 대표님을 공식적으로 북한 측에서 자제해라고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냈죠. 작년에 저희 사무실로 도끼에다가 판넬 박아가지고 거기다 피자국 빨갛게 새겨가지고 소포로 왔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 그런 협박도 받았고 또 상시 또 해킹을 해가지고 또 이거 뭐 하는 또 우리 감시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끼리 이런 데서 막 이제 저희 단체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막 공개를 하는 거죠 막. 그 사실은 맞아요. 제가 했어요. 응? 그리고 뭐 팩트네요. 네. 팩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막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알아서 잘 이거 해주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북한 홍보할까 측에서. 했는데 북한이 홍보해 주니까 네. 뭐 잘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네. 얘기를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북한 전략센터가 이렇게 비밀리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통계적으로 다 밝힐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북한 측에서 알아서 북한 전략센터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알아서 얘기를 하니까 알아서 홍보를 하는. 네, 통계적으로 딱 나온다는 거죠. 네. 일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일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뭐 통일 대박 통일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통일 준비라는 것은 사실 다른 거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북한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게 만드는 게 통일 준비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죠. 응? 근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응? 아무것도 이제 그냥 인식도 못하는 상태에서 통일만을 만나게 되면 싸움밖에 할 게 없어요 이 사람들하고. 응?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통일로 가자면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려야 돼요. 계속 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북한에 살고 있지만 어느 순에 나는 한국인이 되고 있다. 응? 이렇게 만들어놔야 통일이 되는 것이지. 응? 이렇게 정보도 하나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그 상태에서 붕괴되게 되면 이거는 통일 안 하면 못해 사실은. 그래서 한국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저희 같은 단체들에게 사실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좀 뿌려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응?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가. 응? 통일은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응?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알림으로서 통일되는 것이지. 응?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입으로만 통일한다고 그러잖아요. 입으로만. 응?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그게 마치 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가 붕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희 같은 작은 단체가 사실은 그게 많지 않은 돈을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렇게 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힘에서 한 10배 이상도 커지게 되면 얼마나 사실 큰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입으로만 통일 뭐 대박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정말 행동으로 좀 실천할 행동하는 때가. 통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한비자가 쓴 이제 그 동양의 군주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는 47가지의 징후라는 게 있는데 그 47가지 징후에 북한이 다 들어가요 사실은. 아 지금 다 채우고 꼬박꼬박 다 채우고 있는 다 거네요. 채우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그 있는. 한비자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징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는 망하는 것이 아니다. 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외도 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국가가 망하고 안 망하고 하는 것은 어떤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벌레 먹은 큰 나무가 서 있는데 언젠가 무너지겠죠. 벌레 먹고 있으니까. 하지만 큰 바람이 불게 되면 나무는 넘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벌레 먹은 무슨 물 먹은 담벼락이 있는데 언젠가 무너지겠지만 큰 비가 내게 되면 무너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다 무너진 상태에 있지만 뭔가 그냥 방아쇠가 필요한. 큰 한 방이 필요한 거죠 지금. 누군가가 밀어주지 않으면 안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무너지는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은 입만 가지고만 통일하니까 그러니까 좀 아유. 한심하죠. 그래서 실천으로 좀 옮겨야 될 때인 것 저는 이제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좀 뭐 쓸데없는 자, 저희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저희 정치 얘기는 네. 아니,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아니 제가 댓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지금도 저 지금 덜덜 떨립니다. 네. 그 미르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예. 제가 저 알겠습니다. 북한 민주화 재단만 들어가지고 이거 확 밀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이 되고 큰 비가 돼서 북한 나는 이제 정권을 좀 무너뜨려야 통일 대박 되죠. 얘기를 하길래 뭔가 이제 좀 크게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하면 실망이 사실 큰 북한 법이죠. 인권 단체들한테 땡전 한 푼 옮겨줘. 땡전 한 푼. 응? 다 그냥 해외에서 돈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응? 그러니까 통일은 외국인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죠. 요즘 내가 되게 두는 슬픈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가지고 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지 못했어요. 그렇죠. 강대국이 다 해결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북한 문제도 이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미국이 알아서 다 해버리는 거죠 이게. 예? 저는 어떻게 돼서든 네. 개인적으로는 누구의 도움을 받건 어떻게 됐든 빨리 저게 무너졌으면 그러니까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도움 받겠지만 네. 북한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대한민국이 힘으로 해야 돼 사실은. 그건 정말. 그래야 통일로 가는 명분이 되는 것이지. 그건 우리가 손 놓고 있다가 남이 알아서 해주게 되면 우리가 무슨 명분이 있겠어요? 나중에 저희가 자주권도 이제 행세를 못 하는 거죠. 대표님 오늘
나와서 네 이제 뭐 다른 얘기도 하셨는데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다른 타 방송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나도 처음에 왔을 때 너무 긴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나도 열받아서 네. 가서 이제 대표님께서 네, 욱하는 그런 제가 볼 때는 대표님께서 약간 욱하는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있어요. 네, 약간 이제 머리박기 하신 것도 보고 하면 뭔가 네. 부족하죠 2시간. 제가 여기 와서 많이 성격이 많이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네. 상당히 부드럽게 변했는데 북한에 살 때는 굉장히 험하겠죠. 오늘 네. 그런 얘기 참 어떻게 보면 수용소 얘기 참 아프고 그런 얘기인데 저희한테 이렇게 재밌게 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아유. 네.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내가 막 젊어지는 것 같네. 네. 오늘 뭐 저희 강철원 대표님의 탈탈탈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가 항상 드리는 뉴스가 있죠. 이제 북한에서 이제 헤어진 가족이나 친구 이제 그런 사람들 한국에 와서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베나 TV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힘 닿는 것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도 네. 이거 댓글 말고 이메일로, 그러니까 댓글로 쓰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작진 이메일이 있으니까요. 이메일로 개인적인 얘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고요. 그다음 저희가 베나TV 후원금 외에 탈북자분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은 돈이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신데요. 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네 감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탈탈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